네, 미담 제조기에서 웃음 제조기로 돌아온 강하늘 씨, 케미 여신에서 코믹 여신으로 돌아온 정소민 씨, 그리고 누구보다 코미디의 진심인 남대중 감독님입니다. 함께 인사드릴까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와우,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자리해 주시죠. 자, 우리 강하늘 씨, 오늘 너무 멋진데요? 저 락커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게 여기서 마이크를 꺼내야 되나 싶은 그럼 오늘 생각을 했었는데. 특별히 거기서 마이크를 꺼내서 인사를 좀 드려.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자, 저 마이크가. 네.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처음부터 예, 이렇게. 예,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30일에 정열 역할을 맡은 강하늘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정소민 씨. 안녕하세요. 30일에서 홍나라 역을 맡은 정소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남대중 감독님. 네, 안녕하십니까. 30일에서 감독 역할을 맡은 누구보다 코미디의 진심인 감독 남대중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정말 아무것도 안 했어요. 인사만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재밌을 수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저도 인사만 했는데 너무 재밌네요. 너무 재밌죠? 와, 오늘 정말 빵빵 터지는 제작 보고요. 그리고 10월 3일 극장에서 빵 터질 영화 30일 더욱 기대를 높이고 있습니다. 자, 예고편이 정말 웃음을 참을 수 없는 예고편 저희가 오늘 오프닝으로 함께 했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하늘 씨 대표로. 예고편이 이 정도밖에 못 웃기나 하는 생각. 우리 본편이 얼마나 웃긴 장면이 많은데. 예고편에 이렇게밖에 못 담았나? 예, 그래서 너무 아쉽지만 여러분들의 기대감을 충족시켜드리기 위해서 고르고 고른 장면들인데 본편에서는 이것은 세 발의 피였구나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 이것은 시작이었다. 예. 네, 좋습니다. 특히나 두 분이 다시 만났어요. 스물 이후에 다시 만나서 이 코믹 케미의 기대감이 지금 굉장히 높은데요. 무엇보다 이 두 분이 동반 기억상실증에 걸렸다. 오늘 그 기억들, 그 흔적들 제작 보고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예, 본편을 보셔야 되니까 그 중에 일부만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부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억을 찾아가는 토크를 시작하기 앞서서 이 자리에서 최초로 공개하는 캐릭터 예고편 만나보시죠. 저도 개봉일 알람 맞춰놔야겠어요. 와, 진짜 역대급 캠이네요. 자, 이 자리에서 최초로 공개된 영화 30일 캐릭터 예고편 보고 오시니까 더욱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찌질함과 똘끼의 대결. 이건 정말 관전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본격적인 캐릭터 토크를 통해서 지금 동반 기억상실증이 걸려버린 정열과 나라의 기억을 좀 한번 되찾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열의 캐릭터 스틸부터 만나봅니다. 와, 극과 극 캐릭터죠. 지금 왼쪽 사진 보면 굉장히 인텔리전스한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인간 눈사람이 된 정열의 모습. 예, 약간의 찌질한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데 정열은 어떤 인물인가요? 예, 이 사진에서 거의 다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지성과 외모는 잘 모르겠지만 느껴져요, 지성과 외모. 예. 감사합니다. 예. 저렇게 멀쩡한 면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누구나 찌질한 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모습이 정말 많이 관객분들에게 보여질 수 있는 정열이란 캐릭터가 아닌가 싶습니다. 영화 안에서. 예, 저기 눈이 왜 쌓였는지 이제 보시면 영화를 보시게 되면 아시겠지만 저 씬 찍으면서 참 속으로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까지 찌질해야 되는 것인가? 찌질함의 끝을 보여줘야 되는 예. 것인가? 아니 근데 사실 우리 강하늘 씨 하면 코믹 연기에 또 남다른 열정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 정말 많은 사랑을 받은 분이시죠. 스물, 청년경찰 그리고 동백꽃 필 무렵을 통해서 코믹 연기만 했다 하면 정말 반응이 뜨거웠는데 이번에는 또 다른 코믹을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아요. 30일 만의 코믹. 예, 네, 감사합니다. 일단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러니까, 잘은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우리 감독님이 시키신 대로만 하거든요, 저는. 시킨 대로 하니까, 이것은 스물 때와 청년경찰 때, 그리고 동백꽃 때, 보여드리지 못했던 그런 모습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감독님에게 더 약간, 무한한 신뢰를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모든 공을 남대중 감독님께 넘기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네. 아까 이렇게 얘기한다고 연습회 다 했는데. 잘하고 있어요, 아주. 네.
자, 미담 제조기에서 웃음 제조기로 돌아온 우리 강하늘 씨의 활약 기대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어서 나라의 캐릭터 스틸 만나보시죠. 아, 나라 만만치 않습니다. 한껏 차려입고 너무 사랑스러운 왼쪽 스틸, 그리고 오른쪽에 지금 야구공을 던지는 모습까지 정말 반전인데 어떤 캐릭터입니까, 나라? 나라는 굉장히 똑부러지고 커리어와 능력도 갖추고 있는데 근데 이제 거기에 약간의 똘끼를 곁들인 그런 캐릭터입니다. 약간이 맞아요? 약간 많이 와, 아니 예고편에서 정말 살짝 봤지만 하늘 씨 못지않은 역대급 코미디 연기를 보여주실 거라는 믿음과 그런 예상이 강하게 예감이 강하게 드는데 케미 요정에서 코믹 요정으로 제대로 돌아오신 것 같아요.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소민 씨? 일단 대본이 너무 재밌었어요. 제가 뭘 따로 이렇게 욕심 부리지 않아도 열심히 연기하면은 재밌게 흘러갈 수밖에 없게 대본이 쓰여 있었어서 네, 저도 기대가 됩니다. 아, 너무 좋네요. 이 두 배우 모두가 감독님과 대본에 공을 돌리면서 하지만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연기하셨을 두 분인데 자, 이어서 감독님의 이야기도 안 들어볼 수가 없죠. 감독님, 이 두 배우의 어떤 모습에서 정열과 나라를 보신 겁니까? 캐스팅한 이유. 우선 뭐 연기력이 너무나 훌륭한 두 배우분이기도 하고 이제 강하늘 배우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생각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멋있음과 찌질함을 호감 있게 표현할 수 있는 거의 유일무이한 배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졌고 처음 제가 시나리오를 써내려가면서 생각했던 거 이상으로 이 캐릭터의 해석력이라던가 뭐 그런 부분들을 너무 표현을 너무 잘해주셨고 또 두 분이 전작을 또 같이 하셨어가지고 예전에 그래서 너무 케미가 너무 좋아서 같이 현장에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이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조금 재미없지 않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재밌을 수 있을까를 이렇게 그런 이야기를 나누던 과정이 너무 소중한 추억이고 너무 감사했고요. 그리고 우리 정소민 배우는 제가 또 직전작을 또 같이 불황도령을 함께 했었기 때문에 조금 다른 연기자보다는 조금 더 서로에 대해서 조금 편안하고 익숙하고 좀 아는 면이 있어서 실제로 보면 정소민 배우가 되게 재밌는 면이 많은 분이거든요. 사적으로 사석에서도 리액션도 대단히 좋고 사실 코미디라는 게 연기뿐만이 아니라 리액션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센스 두 분 다 센스도 있으시고 그래서 정소민 배우한테도 우리 소민 배우가 갖고 있는 이런 명랑 만화 주인공 같은 이런 코믹한 매력을 우리 영화에서 한번 표현해보자 그렇게 또 설득하고 같이 의견 나눴었던 것 같습니다. 와, 진짜 그 사실 이와 아이를 동시에 극과 극을 표현할 수 있는 게 쉬운 게 아닌데 두 배우 모두 그것을 정말 완벽하게 표현해냈다. 우리 감독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믿음이 느껴지는 대답이고 자, 오늘은 정말 멋있음만 가지고 오셨잖아요. 강하늘 씨. 아니 이렇게 만들어 주셔가지고 네. 이렇게. 영화 속에서 어떤 모습일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반전 매력을 지닌 우리 캐릭터 두 배우분들의 기억을 살짝 떠올려 봤는데 이제부터 과연 둘은 어떤 관계였는지 본격적으로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자료 보여주시죠. 나오네요. 자, 정열과 나라의 연대기 스틸인데 두 분의 히스토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세 장의 스틸이 지금 나왔습니다. 첫 번째 사진이 두 분의 결혼식 같은데요. 결혼식 사진 같은데 강하늘 씨 정말 심장 터지게 설레었던 그때 기억을 되살려서 끄집어내세요. 잠시만요. 예. 왔어요. 네.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때는 바야흐로 좋아요 지금. 네, 일단 둘이 너무나 영화 같은 만남 그리고 너무나 운명적인 만남이라고 생각해서 이루어진 행복했던 결혼 때죠. 네. 지금 두 분의 표정이 너무 행복해 보이거든요. 네. 정말 보는 사람도 심장이 터질 것 같은 맞아요. 사랑스러운 모습을 담고 있는데 두 번째 사진을 보면 정말 정소민 씨 짜증이 많이 난 우리 나라는 진짜 한껏 짜증 많이 한껏 짜증이 나 있고 그리고 그 뒤에
정열이 해피 스텝을 밟고 있어요. 예. 이게 무슨 상황인 겁니까 지금 소민 씨? 그러니까 헤어지기로 했으면 네. 그냥 쿨하게 헤어지면 되는데 네? 굳이 헤어지는 마당에 자꾸 이제 얄밉게 하니까 남남이 되기로 했으면 네, 깨끗하게 그냥 남남이 깨끗하게 예. 되면 되는데 그 순간까지도 지금도 시비를 약간 걸고. 올라오는데요. 싸움을 걸고 근데 저는 이제 하늘이가 아니라 이제 정열이로 들어갔을 때 얼마나 많이 지쳤겠어요. 이렇게 저런 소민이가 아니라 그 나라 씨한테 얼마나 많이 지쳤겠어요. 나라도 지쳤어. 다시 시작되는 건가요? 두 분에게 4주간의 시간을 줘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중간에서 봤을 때 서로 사실 네. 만만치 않았어요. 둘 다 서로 킹받게 하는 거. 정말 쟁쟁하다. 킹 받는다. 누구 하나 어느 쪽 편을 제가 들어줄 수 것 없을 같아요. 정도다. 네네. 자, 그런가 하면 서로가 정말 완벽하게 남남이 되기로 한 그 순간 세 번째 스텝 이게 무슨 일인가요? 같은 지금 병실에 누워있는 두 분의 모습인데 감독님 이게 어떤 상황인가요? 이제 1년의 과정처럼 둘이 영화처럼 뜨거운 사랑을 했다가 그다음에 피 터지게 싸워서 신경전을 막 네네 벌이죠. 예. 신경전을 겪고 이제 이별을 딱 30일 앞둔 상황에서 이제 둘이 교통사고가 나면서 동반 기억 상실이 걸려서 둘이 이제 처음 깨어나는 장면이에요. 서로 누가 누군지 모르는 거지. 동반 생전 기억- 처음 네. 보는 사람인 거잖아요. 그래서 앞에서는 조금 달달하기도 하고 코믹한 둘의 티키타카를 이제 보여줬다면은 저 마지막 사진 이후로 처음 깨어난 이후로는 이제 관객들의 선택지가 되게 많아지는 어떤 코미디가 펼쳐질지 두 사람이 어떻게 될지가 예측 불허의- 쉽게 예측할 수 없는 그 직전의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야말로 클리셰를 깨부수는 새로운 코미디의 탄생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남다른 연대기를 뽐냈던 이제 정열과 나라의 저희가 스틸들을 보면서 과연 이들이 남남이 되기로 결심한 그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렇죠. 지금 기억 상실증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후에는 과연 어떻게 이야기가 흘러갈지가 더욱 궁금해지는 작품입니다. 자, 둘의 히스토리 사실 지금 둘은 기억이 없기 때문에 이 히스토리를 알려면 주변인들이 정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주변인들 관계도 주시죠. 자, 정열과 나라의 인물 관계도가 지금 쫙 떴는데요. 지금 가족도 있는 것 같고 친구도 있는 것 같아요. 직접 소개 좀 해주시죠. 자, 우리 강하늘 씨, 정열의 주변인들 좀 소개해 주세요. 예, 일단 우리 엄마 아빠를 소개해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 이제 숙자 정자 쓰시는 우리 선영 선배님께서 맡아주셨는데 솔직히 약간 그런 생각했어요. 진짜 약간 우리 엄마 같은 느낌이 촬영하면서? 예, 촬영하면서 되게 저를 굉장히 많이 챙겨주시고 되게 많이 아껴주셨거든요. 항상 그 촬영이 늦어지면 뭐 몸 걱정도 해주시고 하면서 그리고 연기할 때 이제 그 구수한 이제 경상도 사투리를 이제 구사하시면서 이제 나와주셨는데 저희 실제 우리 어머니가 경상도 사투리 쓰시거든요. 근데 약간 촬영하다 보니까 약간 우리 엄마 생각도 나고. 아니 그리고 동백꽃의 무렵에서 이웃이었잖아요. 이웃. 예, 맞아요. 근데 이제 엄마로 만난 거잖아요. 예, 맞아요. 예. 그래서 또 동백꽃 얘기도 많이 한창 예. 했었고, 너무 재밌게 찍었었고, 또 우리 아버지는 우리 그 어머니에게 기를 많이 못 피세요. 우리 어머니가 굉장히 세요. 강하십니다. 강하신 분이라 우리 아버지가 그 옆에서 좀 많이 기를 많이 못 피셨고, 친구들도 좀. 예, 형님. 기배는 사실 친구라기보다는 우리 친한데 정말 친구 같은 형인데 제가 기억을 잃기 전에 너무나 가깝게 나의 인생의 어떤 여러 가지 조언을 해주는 굉장히 깊이 있는 것 같지만 보면은 굉장히 얕은 약간 숫자지 지식을 갖고 있는 그런 형님인데 기억 상실이 되고 나서는 좀 제가 많이 의지를 하죠. 네. 네, 우리 기배 형님에게 많이 의지하고 그리고 기동과 타코도 옆에서 제가 기억을 잃었을 때 제 기억을 돌아올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는 역할입니다. 자, 주변인들 소개를 해주셨고 그렇다면 정소민 씨도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저희 엄마는
굉장히 사랑스럽고 소녀 하시고 조민수 씨네요. 예. 네, 그런 분이고, 아버지는 이제 군인 출신이셔서 굉장히 뭔가 이렇게 셀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이제 귀엽고 딸바보인 반전, 두 분 다 사실 반전 매력을 가진 캐릭터세요. 네. 스포일러가 될까봐 조심스러운데, 네. 두 분 다 굉장한 반전을 가진 캐릭터고, 그리고 동생 나미는, 언니의 똘끼를 많이 닮아 있는 친구고요. 그리고 애옥이는 이제 친구 중에도 성격이 다 다르잖아요. 그쵸. 친구 구성원마다. 근데 애옥이는 되게 공감 능력이 좀 뛰어난 느낌이고, 영지 같은 경우는 말을 잘하고 유머러스하고 유쾌한 그런 친구인 것 같아요. 아니 지금 그냥 한눈에 봐도 굉장히 놀라운 게 지금 조민수 씨, 김선영 씨를 비롯해서 지금 윤경호, 송혜나, 엄지윤 배우까지 정말 코미디 DNA를 갖고 계신 분들이잖아요. 정말 티키타카가 너무나 기대되는 이 배우분들 어떻게 다 이렇게 함께 하신 겁니까, 감독님? 일단 저렇게 훌륭한 배우분들이 다 우리 30일에 출연해 주셔서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일단 저는 우리 두 정열건하라 두 주인공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을 둘러싼 인물들 같이 저희가 그냥 저희 코미디가 뭐 배우의 개인기 하나하나에 의존하는 코미디라기보다는 이 상황 속에서 기억 상실이라는 상황 속에서 벌어지는 코미디, 상황 코미디다 보니까 배우들의 조합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특히 특출나게 코미디 연기를 잘하는 우리 또 윤경호 배우나 김선영 배우님, 또 뭐 이런 베테랑 배우들도 있지만 또 기존의 스크린에서 코믹 연기를 보여주지 않았던 필모에 그런 게 거의 없었던 우리 조민수 배우님, 이런 분들에서 오는 좀 신선함이라고 할까요? 그런 조합이 어우러져서 한 컷, 한 씬, 그리고 나아가서 한 시퀀스 이런 영화까지 정말 풍성하고 상황 전체가 좀 즐겁고 유쾌한 영화가 만들어졌던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신선함과 기대감이 함께 공존하는 그런 코미디를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정열과 나라가 어떤 인물인지 이 두 분의 주변 인물들을 통해서 저희가 기억을 조금 되살려 봤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30일의 현장 이야기를 저희가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현장에 담긴 제작기 영상들을 준비해 봤어요. 첫 번째 제작기 영상. 지금 못 보셨죠, 아직 우리 배우분들도? 너무 궁금해요. 네. 첫 번째 제작기 영상 만나보시죠. 정말 되게 참신하다, 야. 와, 이 제작기 영상도 너무 참신한데요. 자, 첫 번째 제작기 영상은 첫 만남을 기억해 영상이었습니다. 두 분 이렇게 다시 만나서 지금 반가워할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20 이후에 다시 만났습니다. 검증된 케미를 더 강해져서 30일을 통해서 만나볼 텐데, 일단 다시 만난 소감, 서로가 이제 함께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떠셨어요? 일단 저는 전혀 걱정할 그럴 거리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대본을 읽고 와, 이거를 어떤 분이랑 맞추게 될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소민 씨가 한다고 해서 됐다. 이거는 됐다. 너무 편하게 찍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었고, 그래서 진짜 그 생각을 갖고 촬영장에 갔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진짜 아까 제작기 영상에서도 나왔다시피 사실 그닥 그렇게 대화할 것도 없었어요. 그냥 이렇게 해볼까? 하면 그래 해서 하면은 되게 잘 찍히고 되게 재밌고 했던 현장이었던 것 같아요. 이미 아니까 이게 굉장히 유연하게 네, 호흡을 맞출 수 있는 거죠. 소민 씨는요? 강하늘 씨와 함께한다. 근데 너무 편안하고 든든했어요. 그래서 촬영할 때 저희가 부정적인 서로 반응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의견을 내면 그거 좋아. 그럼 이렇게 해보자. 항상 이런 식으로 촬영을 해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의견도 진짜 많이 냈고, 그거를 또 받아들여주는 상대가 좋아 이렇게 해주니까 또 더 신나서 시너지가 났던 것 같아요. 그게 진짜 시너지예요. 네. 서로 막 연기할 만 나게 만들어주는. 맞아요. 예. 자, 사실 두 분이 이제 호흡이 중요한 만큼 감독님과의 호흡도 중요하거든요. 우리 소민 씨는 이미 감독님과 호흡을 맞췄고, 강하늘 씨는 처음 호흡을 맞춘 거잖아요. 어떠셨나요?
소민 씨랑 저랑 만나게 해준 거에 대해서 너무 고맙고, 일단, 네, 그러니까 촬영을 하면서, 감독님이라는 느낌보다는, 진짜 뭔가,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좀 이상할지 모르겠지만, 예? 동네 친한 형 같았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같이 촬영하는데, 이게, 뭔가 이제 이 씬을 감독님의 연출적인 생각과 그 뜻으로 만들어가고 있다가 아니라 이 감독님과 나와 이 씬으로 되게 호흡하고 있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것도 사실 감독님의 힘이고. 그쵸. 네. 그래서 좀 감독님이 사람을 되게 편안하게 해주고, 그 안에서 이제 할 말 다 하시고. 네. 사실 연기와 연출이 따로가 아니잖아요. 함께 움직여야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지점인데 맞습니다. 감독님 네. 두 분을 이제 캐스팅을 딱 하시고 연기하는 걸 봤을 때 네. 막 이렇게 굉장히 뿌듯하셨을 것 같은데 싱크로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두 분이 역할과의 싱크로율. 이게 100%라고 하기에는 진짜 아까울 정도로 뭐 100만 프로? 너무 100만 프로요? 네, 너무 잘 맞았고 제가 또 시나리오 단계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그 이상까지도 두 분이 이제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장에서 같이 의견을 나누면서 그런 과정들이 너무 즐거웠고 거기서 오는 또 재미들이 우리 시나리오보다 본편 영화가 조금 더 재미있게 나올 수 있는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지금 감독님께서 싱크로율을 100만 프로라고 하셨는데 인정하십니까? 멋짐과 치질함이 극대화된 그렇게 저는 물론 한 영화적 과장을 좀 덜어낸 네, 상황에서 저는 한 75% 정도로 생각했는데 75%? 네, 100만 프로라고 하시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정소민 씨는 어떻습니까? 찌질하다. 알겠습니다. 예. 네, 뭐 감독님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받아들이겠습니다. 물론 연기적으로 표현을 한 거였고요. 굳이 또 변명을 좀 하자면 사실 실제 강하늘 배우와 정소민 배우는 그 극중 역할인 정열과 나라와 네, 좀 다르죠, 영화적 과정을 좀 결이. 덜어내면 사실은 반대의 성향이에요. 굳이 J고 P고 오히려 강하늘 배우가 약간 자연인 같은 털털함이 있는 배우고 제가 겪어본 그 정소연 배우 같은 경우가 오히려 좀 꼼꼼하고 세심하고 좀 계획적인 근데 극중에서 역할은 반대니까 그런 걸 서로의 모습을 서로 관찰하면서 연기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해본 적이 있던 것 같아요. 그게 그야말로 연기고 그게 케미고 호흡이죠. 그렇게 정리해 주시니까 너무 아니, 감사합니다. 아니, 저는 왜 감독님이 100만 프로라고 했는지 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사실 촬영장이 워낙 즐거웠을 거기 때문에 지금 떠오르는 게 너무 많을 것 같아요. 강하늘 씨 뭐가 제일 떠올라요? 함께 연기하면서. 재밌는 장면들이 너무 많이 떠오르는데요. 서로 뭐 고마웠던 것도 많을 것 같아요. 연기하면서. 이거는 미담 나오나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그 소민 씨를 되게 오랜만에 봤단 말이에요. 네. 20 이제 끝나고 나서 가끔 이제 연락은 하고 했지만 작품으로는, 이렇게 작품으로 네. 보고 이렇게 본 거는 되게 근데 소민이가 진짜 그때랑 진짜 똑같다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었어요. 변함이 없고. 네, 아니,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나이도 하나도 안 먹은 것처럼 어떻게 이렇게 똑같지 하고 이제 제가 이거 촬영하면서 이제 소민 씨를 만나야 되니까 스물을 다시 한번 좀 볼까 하면서 봤어요. 근데 나는 변했더라고요. 나는 저는 좀 그때랑 다르게 뭔가가 변했는데 네. 정소민 씨는 그대로다. 네. 자, 우리 그게 너무 정소민 신기했습니다. 정소민 인간 방부제설 예, 지금 맞습니다. 말씀해 주셨는데 예,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소민 씨는 아니, 이게 사실 저희가 얼마 전에, 며칠 전에 화보 촬영을 같이 했어요. 그때 제가 했던 말이에요. 그래요. 네. 소름. 진짜로? 네. 같이 있었어요, 하은 씨, 그때. 지금 기억 네. 상실이에요? 강하늘 씨 지금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되게 당황했어요. 내가 했던 말을 그대로 하네. 아니, 하늘. 너 같이 있었어? 그럼요. 같이 우리. 아니요. 근데 같이 있어도 못 들었을 수 있어요. 아니 그게 서로한테 얘기를 한 마디씩 하는데 그랬나 보다. 네, 핸드폰을 맞는 것 끼고. 같아요. 그때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죄송합니다. 또 사과할게요. 통하네요. 사과할게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가져가신 줄 알았어요, 제 얘기를.
자, 다시 4주간의 시간이 필요한 겁니까? 아이, 예. 사람을 내 제 머릿속에서 나온 미담을 내 진짜 하늘 씨를 에피소드예요. 위해 준비한 미담을 내가 그때 그 자리에 있었는데 하늘이 쓰고 계셨어요. 햇- 죄송합니다. 햇빛을 모든 게 밝혀지는. 네, 그때 제가 뭐라고 했냐면, 정말 그때랑 변한 게 하나도 없다고 저도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또 이렇게 통하네요. 네. 이렇게 소름이 끼칩니다. 이거 정말 얘기한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의. 토시 하나 안 바뀌고 어. 똑같아서 저는 당연히 들었다고 생각했어요. 아니에요. 진짜? 안 들었는데 와. 이런 건 평행이론이에요. 평행이론 거지요? 지금 소름 끼치죠? 네. 나 지금 너무 끼쳐요. 네, 저도 끼쳐요. 네. 네. 그 이야기 외에는 그럼 하실 말씀이 없어요? 아니요. 저 질문이 뭐. 함께 하면서 뭐 고마웠던 기억이나 이렇게 호흡이 잘 맞, 놀랐던 기억.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사실 이게 의견을 내는 거에 있어서 저는 되게 조심스러워하는 성격이거든요. 원래는. 원래가. 근데 이게 물꼬가 딱 트이니까 하늘 씨는 항상 반응이 너무 좋고 그거 좋은 것 같아. 그럼 내가 이렇게 해볼까? 항상 이런 반응이니까 그런 티키타카 호흡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촬영하면서도 지치지 않고 재밌게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던 것 같아요. 주고받는 네. 그 티키타카. 예, 정말 최강의 코믹 케미 기대해 주시기 바라면서 두 번째 제작기 영상 만나보시죠. 정말 본 적 없는 모습들이네요. 두 번째 제작기 영상은 동반 기억 상실이었습니다. 자, 정말 아까 감독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완벽하게 남남이 되려던 그 순간에 동반 기억 상실증이 걸리고 그 이후에 이야기가 과연 어떻게 펼쳐질지가 정말 예측이 안 돼서 더욱 궁금한 작품이 영화 30일인데 사실 이런 설정 때문에 연기하는 데 있어서는 또 두 분이 굉장히 흥미롭기도 하면서 어렵기도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점에 중점을 잡고 연기를 했나요? 하늘 씨. 말씀하신 대로 이게 기억 상실을 표현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되게 쉬울 수 있는데 이게 이 작품 안에서 흐름 안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이게 처음과 달라진 모습과 그리고 그 후반에 대한 어떠한 모습들을 다 표현해야 되다 보니까 이 관통선이 되게 중요했거든요. 제가 아이의 기억을 잃어버려서 정말 다른 사람처럼 행동해버리면 극 자체가 진행이 어려우니까 어느 정도 선까지 기억 상실을 표현을 하고 어느 정도 선은 좀 그 관통하는 선을 남겨둬야 이 처음과 이 끝이 어느 정도 좀 연결되는 느낌으로 갈 수 있을까가 제일 고민이 됐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기억 상실이 있고 나서 하는 모든 장면들을 찍을 때는 감독님이랑 대화도 되게 자주 했던 것 같고,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걸 또 행동과 표정으로 모든 걸 표현해야 됐기 때문에 네. 기억의 네, 맞아요. 선을. 자, 그렇다면 소민 씨는요? 어떤 부분을 중점을 두고 연기를? 저도 비슷한데 기억이 사라졌다고 해서 이 나라가 가진 고유의 아이덴티티가 완전히 무너지는 건 아니니까 그 선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나라가 가진 색깔은 그림으로 치면 색은 그대로 남겨두고 뭔가 선만 지운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좋다. 강하늘 씨 다시 하실래요? 좋다. 그러니까 네, 저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그림을 그려놓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 선을 남기고 색을 뺀 듯한 느낌이었던 전혀 것 다른 그림만. 같아요. 네. 밑그림만. 네. 전혀 다른 그림이 나오겠는데요. 예. 자, 감독님, 사실 연출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동반 기억 상실이라는 주제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게 굉장히 특별히 고려했던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저 역시 우리 훌륭한 두 배우분들이 만든 선과 색을 좀 잘 조화를 시키는 이 호흡 보이십니까, 기자님들? 그걸 다 받아요, 지금. 와. 그걸 선이 자칫 빗나가면 안 되니까 그걸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같이 얘기를 많이 나눴던 것 같고 뭐 굳이 하나 이제 포인트를 이제 제 개인적으로 이제 우려됐던 점은 네. 두 분이 같이 연기를 예전에 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두 분이 또 친하셔서 오히려 기억 상실 이후에 이런 케미를 오히려 너무 친해서 이게 잘 표현이 안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 정말 큼의 우려가 있어서 기억상실 이후의 상황을 우리 스케줄 초반에 조금 아직 현장의 상황이 조금 낯설고 이럴 때 조금이라도 오랜만에 봤을 때 좀 하면 그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연기력들이 워낙 저만의 기호였던 것 같았고, 두 번째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우리 배우들끼리도 같이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따뜻하고 행복하고 즐거운 영화니까 현장에서도 우리는 즐거워야 된다. 그게 우리가 즐겁지 않은데 어떻게 관객들한테 우리 즐거움을 강요할 수 있느냐. 그런 얘기를 하면서 같이 좀 뭐 친구처럼 형 동생처럼 뭐 이렇게 같이 얘기 나눴던 것 같습니다. 워낙에 또 뭐 두 배우분들을 포함해서 그 모든 배우분들이 배려 넘치는 분들이기 때문에 정말 따뜻했을 거라는 건 믿어 의심치 않고요. 감독님의 또 이런 배려 아셨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촬영 전부터 배려를 하셨기 때문에 연기하는데도 그게 암암리에 굉장히 도움되지 않았을까 네, 생각이 맞습니다. 드네요. 네, 저도 그런 깊은 뜻이 있는지는 몰랐습니다. 네, 근데 감독님 덕분에 촬영을 진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네, 그걸 이제 촬영 다 마치고 하셨네요. 네, 마치고 네. 왔어요. 네. 자, 이제 형인 줄 알았거든요. 자, 기억을 날려버린 정열과 나라가 선사할 신선하고 빵 터지는 웃음. 아, 지금 이 현장에서 이야기 나누니까 빨리 10월 3일 됐으면 좋겠어요. 극장에서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마지막 제작 영상 공개합니다. 아이고, 감독님. 어떡합니까? 저렇게 열심히 준비한 멘트를. 약간 낚인 기분이. 네, 저희가 또 편하게 얘기했던 게 이렇게. 영화 개봉 후에 나중에 또 이제 꼭 공개할 수 있는 날을 기대해 보면서 자, 마지막 제작기 영상은 우수저들의 대화력을 기억해 영상이었습니다. 제가 뭐 시작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코믹 DNA를 갖고 계시는 모든 배우분들이 정말 이 작품 30일에 가득합니다. 자, 우리 강하늘, 정소민 씨도 뭐 당연히 웃음 코믹에 대한 경력이 있는 경력직들인데 지금 보니까 어마어마한 활약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일단 그렇다면 여쭤볼게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세 분 중에 가장 우수저 누굽니까? 사실 금수저보다 더 귀하다는 그 우수저. 하나, 둘, 셋 하면 지목을 해볼까요? 우수저. 가장 코믹 DNA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 네. 자, 하나, 둘, 셋. 감독님. 아, 감독님. 네. 두 분이 감독님을 지목했고 감독님만 정소민 씨요? 네. 이유를 좀 여쭤볼까요? 아니, 우리 강하늘 배우도 너무 이런 코믹 DNA를 잘 갖고 잘 했는데 제가 굳이 선택한 이유는 네. 그동안 보여지지 않은 모습이 우리 이번 영화에 한해서 많이 보여줘서 굳이 정말 이런 거 되게 곤란한데 그래서 정소민 배우 좀 뭔가 새로운 모습. 제가 완전. 걱정스러울 정도로 뭔가 은퇴작 같은 느낌. 다시 은퇴작이 나오나요? 아니 뭐 이렇게까지 해도 안재홍 씨 되나 이후에 예. 싶을 정도로 너무 그러니까 이게 현장에서 보면서 저 은퇴 안 합니다. 수민아 근데 이렇게 해도 진짜 돼? 그런 모습들이 진짜 하고 싶은 매력적이에요. 생각이 네. 없어요. 우리 정소민 씨는 은퇴 안 훨씬 더 한다고. 매력적이에요. 아니 근데 그게 공식적으로. 정말 네. 매력적이었고 이게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까지 해줘서 고마운 마음 한편 걱정스러운 마음 한편 속으로 너무 좋아하고 있는 제 자신 막 죄책감이 느껴질 미안하기도 정도로 하고. 네, 제 예. 생각에는 그 정도로. 네. 제가 정말 친하면 나오는 모습들이 있어요. 있죠. 네, 사람마다. 근데 이제 감독님이랑은 오래됐고 이제 몇 년째 알고 지내다 보니까 그 친해서만 볼 수 있는 모습들을 감독님이 아셔서 그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관객들은 그 모습을 처음 보기 때문에 전 아까 영상에서 그 야구장에서의 정소민 씨의 모습은 정말 모든 걸 내려놨을 때만 나올 수 있는 정말 기대되는 포인트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게 예. 뭐 망가지는 연기라던가 우스꽝스럽게 보이는다는 개념이 아니라 아니죠. 예. 대단히 다양한 표정과 그러니까 뭐 안면 연기라 그래야 될까요? 서로 누가 더 킹받게 하나 배틀하는 듯한 그런 연기의 케미가 좋았다는 뜻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 역할에 그만큼 누구보다 충실했다라는 거고 정말 찰지게 표현을 해준 우리 정소민 씨의 연기 역대급 연기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 사실 정말 재미있는 씬들이 너무 많을 것 같아서 저도 너무 기대가 되는데 하나씩만 좀 요거 꼭 기대하셔도 좋다. 하나씩 우리에게 힌트를 주신다면. 자, 강하늘 씨. 지금 뭐 하나를 꼽자면 너무 힘들겠지만 너무 어려운데. 예. 근데 많은 분들이 아마 이미 사진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미 공개된 스티커시긴 한데 그 눈 관련된 그 시퀀스가 도대체 어떤 시퀀스인가? 강하늘 씨의 눈. 예. 그 살인 미소. 정말 살인 미소.
그 눈이 아니라 제가 그 맞은 하늘에서 눈을 내리는 말했는데 눈이. 그것도 괜찮아요. 네, 그 눈도 좋아요. 스노우. 선배님 스노우. 그 얘기하셨으니까 그 눈 도대체 어떻게 돼? 저는 나오게 아이를 된 눈인가? 얘기했고, 예, 전 아이도 좋습니다. 네. 예, 아이 나오는 그 신도. 그러고 예, 보니까 좋습니다. 강하늘 씨가 이번에 눈과 눈을 다 보여주시네요. 아이와 스노우. 예, 그러네요. 스노우 아이. 예, 여러분, 그러네요.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소민 씨.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가 이제 기억 상실에 걸려서 깨어나자마자 그 시퀀스가 좀 기대가 돼요. 그게 이제 저희 둘도 있지만 주변 인물들까지 같이 그 상황, 그 믿기 힘든 상황을 받아들이는 각자의 캐릭터들의 그 리액션들 같은 게 좀 기대가 됩니다. 좋습니다. 깨어나자마자 감독님. 이게 원래 코미디 영화라는 게 반전 영화도 왜 반전을 알려주지 않아도 반전이 있는 영화입니다라는 자체가 스포일러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코미디 영화도 뭔가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연출자로서 조금 스포일러가 되는 것 같아서 좀 잠깐 부담스럽긴 한데 왜냐하면 모르고 오셔야 더 올곧게 즐기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예고편에 나온 장면 위주로 얘기하자면은 두 사람이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완벽한 이별을 30일 앞두고 그 직전에 벌어지는 법정에서의 티키타카 서로 치고받는 그런 시퀀스가 보는 재미가 있고 맛도 있고 정말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언뜻 보면 정말 랩 배틀처럼 어마어마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씬 기대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제 마이크를 오늘 와주신 기자님들께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30일에 대한 궁금증 많으실 텐데요. 작품에 대한 궁금증 있으신 기자님들 손을 들어주시면 우리 스태프께서 마이크 전달할게요. 저기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파이낸셜 투데이 김영재 기자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 이제 세 분께 질문 하나, 그리고 감독님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질문은 이제 추석 시즌 개봉한 영화입니다. 어쨌든 추석 연휴 마지막 날 개봉하지 어쨌든 연휴에 개봉하기 때문에 많은 관객들의 선택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빅 시즌의 영화를 개봉하는 데 따른 소감이나 각오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 분 간단하게 한 말씀씩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저는 감독님 기방도령이라는 영화를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하늘이라는 배우의 또 어떤 새로운 모습을 볼 수 있을지가 기대가 되는데요. 저는 강하늘 씨 연기가 참 섬세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특징이 이번 영화에 어떻게 장점으로 작용했는지 뭐 일화나 한번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어서 장점과 함께 반대도 궁금합니다. 아까 강하늘 씨가 할 말 다 한다고 그렇게 디렉션을 받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점을 지적하셨고 디렉션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기자님. 자, 먼저 추석 그 연휴 마지막 날 이제 관객들을 만납니다. 추석에 이번 정말 빅 시즌이에요. 그리고 작품들도 많이 이제 관객들에게 이제 손을 보이는데 소감 우리 강하늘 씨부터. 네, 그 기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사실 연기자 입장에서 그 어떤 개봉 시기나 이런 것들은 정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요. 근데 이렇게 좋은 시즌에 개봉을 할 수 있게 돼서 기분 좋고 또 많은 분들이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사실 많은 분들이 보시는 거와 그것도 중요한데 보신 분들이 참 후회 없이 그냥 그 시간을 쓰시고 돌아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가장 큽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보러 오시고 이런 것보다는 보신 분들이 조금 더 그냥 좋은 시간이었다라는 생각을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정소민 씨. 일단 추석도 그렇고 연휴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굉장히 기분 좋은 시간이잖아요. 그쵸. 네. 그런 시간에 어울리는 장르의 영화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기대가 됩니다. 감독님.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 영화가 불편한 코미디가 아니라 뭐 연인끼리의 데이트 무비로도 좋고 또 가족끼리도 추석 시즌에 볼 수 있는 그런 코미디 영화이기도 하고 또 저희 영화가 이제 몇 가지 키워드가 있는데 기억, 뭐 사랑, 이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영화를 보고 나서도 같이 이렇게 가족끼리 연인, 친구, 가족끼리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영화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강하늘 씨에게 섬세한 기자님께서 연기? 예, 저도 저 역시 강하늘 배우가 섬세한 연기를 한다고 생각하고 작은 디테일을 표현을 엄청 진짜 코미디 연기라는 게 진짜
정말 작은 한 끗 차이로 맞아요. 웃기냐 덜 웃기냐 이런 게 있는데 그런 센스를 좀 타고난 것 같아서 제가 많이 터치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강하늘 배우가 순발력이 되게 좋은 배우기 때문에 현장에서 즉흥적으로 배우들과의 이렇게 의견을 나누면서 떠오른 그런 아이디어들을 제가 존중하는 입장이었고, 같이 또 강하늘 배우가 혼자 뭔가를 한다기보다는 상대 배우의 연기까지도 같이 뭔가 공기청정기처럼 빨아들여서 좋은 에너지를 내뱉는 그런 배우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장에서 우리 강하늘 배우뿐만이 아니라 정소은 배우 그리고 다른 모든 배우들하고 정말 의견을 많이 나누면서 이 시나리오에 대한 각자의 해석도 얘기하고 뭐 또 아이디어도 얘기하고 그런 부분들을 연출자로서 많은 선택 중에 가장 잘 선택할 수 있는 이런 센스를 유지함, 이 부분에 가장 집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강하늘 배우의 연기는 지금까지도 늘 그래왔지만 이번 영화에서도 기대해 보셔도 될 것 같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지적하신 부분이 있나요? 지적이라기보다는 아까 정소연 배우한테 얘기했던 것처럼 하늘아 너 이렇게까지 해도 괜찮겠어? 아, 자제였군요. 아니 제가 그 할 말 다 했다고 하는 거는 감독님이 굉장히 정확하십니다. 그리고 저는 거기에 되게 맞아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았는데 제가 뭐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다 얘기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아니면 하늘아 근데 그건 재미없을 것 같은데 이런 거 있죠. 예 맞아요, 그건 재미없을 것 같아요. 하고 또 다른 거 해보고 감독님 이건 어때요? 그거는 좀 웃기겠다. 그러면 해보자. 그래서 하고 의견 또 조율할 같이 때? 또 그런 느낌이었던 것 조금 같습니다. 변명을 하자면 전 재미없다고 얘기한 적은 없었고요. 네. 말썽이긴 한데 이렇게 얘기했었어. 그건 좀 덜 재밌을 것 같은데. 덜 재밌다. 네, 또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고 강하늘 배우가 이게 또 무슨 미담을 또 얘기하는 것 같아서 얘기해 주세요. 오늘 아니, 기다렸어요. 의견 네. 나누는 중에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제가 하늘아 하늘아 너 괜찮겠어? 이렇게까지 해도 괜찮겠어? 하니까 강하늘 배우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코미디 영화에서 배우가 코미디를 위해서 이렇게 연기하는 게 더 멋있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언제 가요?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 그러시고 말 안 했습니다. 어미는 좀 다를지언정 이런 식으로 멋있을 얘기를 것 해서 같아요. 제가 이걸 왜 기억하냐면은 너무 멋있다. 나도 이 말 어디 가서 인터뷰 때 써먹어야 되겠다. 그렇게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기억나는 것 같아요. 코미디 영화에서 배우가 코미디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하는 게 저는 더 좋을 것 같아요. 아마 그렇게 얘기를 할 것 같은데 한 것 같은데 정말 멋있네요. 아니, 저도 뭐 어느 선배님한테 배운 거였습니다. 그거 그럼 출처를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어느 선배님입니까? 그거 이제 정확히 밝혀야 됩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는. 예. 누굽니까? 그렇게까지 하시면 제가 자, 정말 멋있었던 현장이고, 예, 우리 강하늘 씨 미담이 오늘 또 터져나가면서 그런 기억들을 오늘 되살려 봤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네, 왼쪽 뒤쪽으로 가볼게요. 네, 데일리안 홍종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두 배우의 20대 시절에 영화 20을 보고 다시 30대가 된 두 배우 숫자가 또 겹치게 30이라는 영화로 더 농익은 코미디 그렇네요. 기대가 되는 영상을 오늘 많이 잘 봤고요. 그 두 배우께 여쭙겠습니다. 강하늘 배우, 물론 드라마에서 만나도 좋지만 스크린에서 다시 보는 반가움이 있네요. 저는 감히 스크린 복귀작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강하늘 배우를 이 극장가로 끌어들인 이 30일의 매력이 궁금하고요. 정서민 배우는 예전에는 연기를 잘하는데 왜 이렇게 예뻐 보이는 걸 신경 쓰지 않을까 생각 들 정도였는데 오늘 영상을 보니까 더 망가졌는데 신기하게도 더 예뻐 보이더라고요. 보통 배우가 연기 잘하면 예뻐 보인다고 하는데 연기를 잘하게 된 건지 아니면 망가지면서도 예뻐 보이는 어떤 비결을 터득한 건지 궁금합니다. 그거 먼저 궁금해요, 저. 정소민 배우 어떻게 된 겁니까? 더 연기를 잘해진 겁니까? 아니면 망가지면서도 예뻐지는 비법을 찾은 겁니까? 이거 뭐 사실 대답하기가 쉬운 질문은 아닌데, 예. 24. 아니, 그냥 저는 항상 모르겠어요. 망가져야겠다고 생각한 적도 없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저는 코미디 하면서 재밌는 건 상황이 주어지잖아요. 그 상황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코미디가 이루어져서 오히려
더 집중해서 하려고 했던 것 같거든요, 항상. 더 집중을 했기 때문에. 예, 근데 맞아요. 그게 이제 밖에서 봤을 때 재밌는 게 참 아이러니하면서도 저는 그게 코미디의 매력인 것 같아요. 진짜 가까이서 보면은 비극이지만 저는 비극을 겪고 있다고 생각하고 연기할 때도 되게 많아요. 코미디를 하면서. 근데 그게 이제 남들이 봤을 때는 상황과 같이 결합이 되면서 재밌는 게 되는 것이 코미디 장르의 매력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요. 조금 덧붙이자면은 정서연 배우가 실제로 어떤 걸 느꼈냐면은 뭔가 아름다운 사람이 아름다운 척을 하지 않는 게 더 아름다워 보이는 그런 느낌이랄까요? 네. 오늘 뭐 그 출처가 어딘지 제가 명확하게 보니까 좀 출처가 해주시겠어요? 강하늘 씨 같아요. 네, 아까. 출처가 예. 네. 내가 분명히 누구한테 들었을 것 같아. 근데 이런 거 있잖아. 이게 내가 표절도 이게 내가 그거를 베낀 건지 아니면 어디서 들었는데 내 스스로 정화가 돼서. 하는 건지. 어. 하지만 아니, 방금 순간적으로 사실 하지만 그런 생각이 촬영하면서 들었어요. 그 감독님이 그런 모습을 느낀 거죠. 그렇죠. 정말 아름다운 사람인데 본인이 아름다우려고 안 하는. 역시 너무 정리를 잘 해주시는 것 같아요. 저도 이거 뭐 누가 정리하는 걸 본 것 같습니다. 예. 자, 일단. 자, 그리고 강하늘 씨. 아, 예, 정말. 네, 어떤 점이 이 작품을 다시 하게 이끌었나요? 사실 제가 대본 선택하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냥 제가 그 앉은 자리에서 쭉 다 읽게 되면 거의 다 이제 이 대본과 만나게 되는데요. 우리 30일도 그랬던 작품이고 쭉 읽고 나서 그냥 왠지 모르겠는데 이걸 다 읽고 나서 제가 예전에 겪었던 어떤 한 연인과의 관계도 생각이 났었고, 그리고 아니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나한테 뭔가 이거 읽으면서 되게 그런 상상을 되게 하면서 읽다 보니까 끝이 났어요. 그러니까 공감하면서 읽을 수 있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내가 왠지 만나게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미 대본을 읽을 때 그런 느낌이. 예. 자, 기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진짜 더욱더 깊어진 두 분의 연기 기대해 주시기 바라면서 마지막 질문, 예, 그러니까, 뒤에도 계시니까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기자님. 네. 네, 안녕하세요. 저 스포츠조선의 안소연 네,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저 배우분들과 감독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 좀 작품이 코미디 장르 영화로 소개를 해주셨는데, 로맨스적인 부분도 기대가 돼서요. 좀 퍼센티지로 따지면 로맨스랑 코미디랑 좀 몇 퍼센트 정도 되는지 비율을 알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요거는 배우분들 중에서는 강하늘 씨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연기를 하면서 로맨스 코미디 네. 퍼센테이지로 좀 보면? 진짜 죄송한데 제가 대본으로 읽을 때는 진짜 정확히 한 5대5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근데 이게 편집이 어떻게 됐을지 저는 잘 자, 모르겠어가지고. 그럼 요거 감독님이 정리를 좀 혹시- 해주시죠. 5대5였는데. 저도 이걸 퍼센트로 말씀을 드리려니까 조금 오히려 이게 저희가 상황 코미디다 보니까 뭐 1년에 보통 기존의 로맨틱 코미디의 구성하고는 좀 다른 면이 있다 보니까 코미디를 하다가 로맨스가 이루어지고 뭐 로맨스를 하다가 간간히 코미디가 들어가는 개념이 아니라 코미디 과정 중에서 로맨트가 싹트고 로맨틱한 과정 중에서도 코미디가 발생하는 그런 류라서 저도 뭐 5대5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생각을 해보는 것 같고 코멘스? 코멘스라는 새로운 장르가. 강하늘 씨. 대단한데요. 이거 출전 접니다. 네. 제가 한 거예요. 코멘스. 코멘트 제가. 저희 이제 코미디 연출 속에서 사실 로맨틱한 부분들은 이 두 배우분들이 가진 이런 케미나 이런 거에서 좀 더 로맨스가 또 덧붙여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장르적으로 워낙 근데 그 남대중 감독님도 전작도 그렇고 웃음이 굉장히 강렬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99%의 웃음을 위한 1%의 로맨스가 이렇게 탁 마지막에 감칠맛 있게 감아주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면서 자 마지막 질문 아까 뒤에서 손을 들어주셨는데 마이크 좀 전달해 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예, 서울경제스타 정지은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강하늘 배우님한테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네. 아무래도 강하늘 배우님은 좀 가정적이신 분으로 굉장히 잘 알려 있잖아요. 과거에 아버님이랑 노래 자랑도 많이 하시고,
입으로 피리도 부시고 하셨는데 정말 장기가 많은 친구죠. 네, 정말 자기 네. 많으시고 그런 가족적인 이미지로 굉장히 많이 맞아요. 알려져 있는데 30일 동안 좀 가족에 관한 영화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마지막 질문이니만큼 좀 간단하게 그 추석 맞아가지고 좀 가족 단위의 관객들한테 이 영화가 어떤 메시지로 다가갔으면 좋을까 그렇게 좀 간단하게 문장으로 한두 문장 정도로 정리해서 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절대 길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간단하게 한두 문장으로 정리하시고요. 잠시만요. 예. 가족, 왜냐면 추석 때 가족들이 보는 영화, 가족들이 함께 볼 영화 30일. 예, 이렇게 한두 문장으로 정리해야 되는 질문이라면 이게 미리 주시면 제가 준비를 해놓을 텐데. 잠시만요. 아니, 네. 특히나 강하늘 씨는 아시겠지만, 진짜 촬영이 없는 날은 집에만 계실 정도로 집을 좋아하고, 예, 집도- 가족들과 이제 함께 하는데, 예, 맞습니다. 이번 작품, 30일. 예, 저는 일단, 이렇게 시기가 너무 좋게, 개봉 시기가 결정됐다고 생각을 하는 게 제가 촬영을 하면서, 사실 말씀하신 게, 정확할 수도 있는 게 저는 물론 우리 둘 간의 관계도 있지만, 둘만의 관계도 있지만 저는 그 가족들에 대한 얘기가 오히려 되게 많이 와닿았던 것 같거든요. 이 작품을 촬영하면서. 근데 이제 저도 아직 본편을 못 봐서 이제 그 부분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추석에 가족 단위 분들이 보셔도 우리 가족을 떠올릴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공감대가 싹 트기 시작하면 이제 영화 전체를 좀 이쁘게 봐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맞아요. 두 마디는 아니었는데. 아니, 진짜 가족들이 맨날 의견이 충돌하다가 또 내 가족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자, 우리 가족들도 기억을 되돌릴 수 있는 그런 작품 30일입니다. 질문해주신 기자님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자, 이제 아쉽지만 그리고 기자님께서 우리 그 스텝을 통해서 길게 이야기해도 된다고 전달해 주셨습니다. 다행이다. 예,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기자님 고맙습니다. 자, 이제 끝인사를 드려야 될 시간입니다. 강하늘 씨부터 오늘 와주신 분들께, 그 예비관계 여러분들께 관전 포인트를 포함해서 끝인사 해주시죠. 예,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작 발표회. 우리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30일이 진짜 카운트다운을 시작한 것 같고, 그리고 제대로 된 여러분들께 이제 홍보를 제대로 시작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그리고 저와 소민 씨 그리고 감독님 뿐만이 아니라 진짜 같이 영화에 참여한 모든 인원이 정말 행복하게 즐겁게 웃으면서 찍은 작품이거든요. 여러분들께도 그 마음이 잘 전달될 수 있는 작품이기를 바랍니다. 예, 지금까지 강한일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소민 씨. 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이렇게 행복하게 너무 즐겁게 찍은 게 잘 전달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희 영화가 일단, 많이 생각하지 않아도 보면서 웃을 수 있고 유쾌하게 볼 수 있는 영화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 네, 기사도 예쁘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남대중 감독님. 예. 올해 초에 저희가 촬영을 마쳤는데요. 이렇게 빨리 오늘 이 자리에서 여기 계신 기자분들한테 처음으로 이렇게 저희 30일을 소개시켜 드릴 수 있게 돼서 너무 영광스러운 자리였고요. 앞으로 저희 영화가 개봉하면은 우리 관객분들도 같이 우리가 현장에서 느꼈던 그런 즐거움들을 같이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여기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기자님들 많이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우리 저희 영화 잘 또 포장 잘 해주신 우리 사회자 박경림님한테도 아유,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있는 그대로 포장이라니요. 네. 자, 그럼.